15살 소녀는 꿈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끝으로 음악을 만들어내는 꿈. 여성이라는 편견과 어려웠던 가정 환경을 딛고 소녀는 마침내 꿈을 연주합니다. 소녀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음악으로 화합하는 꿈. 한국 최초의 여성 지휘자가 된 소녀에게는 소녀와 함께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은 어머니 이봉련 여사가 계셨습니다. 저는 내 생각 같으면 지금도요, 나는 내가 만약에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면요, 이거 뭐 박원이라도 이거 밖에 나갈 자신 있어, 정신력이 있어요. 지금이라도요. 왜 못한다 말을 하는 사람 보면 나는 무서워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노력하면 다 되는 거고. 자기 하려고만 마음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무대를 장악하지 못하면 다음 무대는 없다고 말하는 마에스트라 김경희. 그녀의 지휘엔 어머니의 숨소리도 악기가 됩니다. 경기도 과천의 한 시민회관. 땅 내리치듯이. 이곳에서 한국 최초의 여성 오케스트라 지휘자 김경희를 만났습니다. 두 번째 막 피아노예요. 티파니 아까 알겠죠, 그죠? 거기 첫 박자가 안 맞아요. 디미넨도 테노토. 많이 커지세요. 스피드로 커져서 둘. 그렇죠, 그 정도는 나와야 돼요. 힘 있는 소리. 네, 저음 파트도 뻔뻔. 과천 시향에서 상임 지휘를 맡은 지 올해로 4년째인 마에스트라 김경희. 지휘자 김경희의 손끝으로 목관악기, 금관악기, 현악기를 다루는 7, 80여 명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하나가 됩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로 여러 단원들의 음악을 하나로 만드는 힘. 단원들에게 마에스트라 김경희의 별명은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른바 살인 미소입니다. 사람들이 여자 지휘자라 그러면 대부분의 90% 이상이죠, 아마 남자 지휘자가. 그러니까 뭔가 좀 특이하게 봐요. 여자 지휘자다. 그럼 어떻게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수 있느냐? 그 억센 남자 단어들을 어떻게 다스리겠느냐? 뭐 어떤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우려도 하고, 참 어떤 분은 색안경 끼고 보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걸 정반대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성이기 때문에 지휘하는 데 있어서 일반 남성보다 더 부드럽게, 그리고 또 치밀하게 섬세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고, 김경희 선생이 스스로 그렇게 다루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자 지휘자로서도 김경희 선생의 그 위치랄까 그런 것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야 되겠죠. 세계 3대 오페라 하우스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지난 여름 마에스트라 김경희는 이곳에서 세계 여성 지휘자로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대학 오케스트라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집에 오면 마에스트라에서 두 딸을 키우는 어머니이자 딸이 되는 김경희. 김경희는 20년 전부터 어머니를 모시며 함께 삽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국도 좀 끓여야 되겠죠? 저희 어머님은 무조건 아름다워야 되고 기분이 좋아야 돼요. 식탁을 하나를 차리시더라도. 간장 갖다 놓으세요. 김경희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는 주방이든 방이든 항상 정리정돈하는 습관을 몸소 보여주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그런 어머니의 가르침은 지휘자 김경희에게도, 두 딸을 키우는 어머니로서의 김경희에게도 늘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본 결과 지금 이렇게 딱 넣는 것이 가장 맛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갖고 나서 어머니 여기서부터 드세요. 오로지 자식을 위해 억척스럽게 사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면 때로 힘들기도 했지만 어머니의 산 교육이 어쩌면 완벽주의자 김경희를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 늘 손에 걸레를 들고 살았잖아요. 어머니가? 아니 저희들을 그렇게 시키셨어요 어머니가. 네, 여자들 깨끗해야 된다고. 사남매 중 경희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음악적 재능이 있는 딸이었습니다. 아이고 참 새롭네. 그런 경희는 늘 어머니의 자랑이었습니다. 네, 제가 합중하던 때고 오늘 중학교 때인가 봐. 이제 서울서 중학교 때. 동네 요즘 이때도 이렇게 바이올린 들고 이렇게 좀 촌스럽지만 여국민학 4학년 때 상도 많이 타고 또 학교에서 인정을 받고 또 자기가 또 열심히 했고. 동네 꼬마들 모아놓고요. 음악회를 자주 했어요.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제가 항상 줄 세워놓고 노래를 가르쳤어요. 그래갖고 막 노래 지휘하면서 애들 막 가르치고 그래갖고 온 동네 떠나가라 막 노래 부르면서 줄 서서 막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했던 그 기억도 나요. 예. 둘째 딸 경희는 어린 시절부터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기악부 반장을 했고 피아노나 지휘 등 콩쿠르에 나가면 늘 상을 받아오는 딸이었습니다. 세 살 때부터 어머니가 사준 실로폰을 치며 계명을 부르는 아이였던 경희. 어머니는 경희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피아노 학원에 보냈습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무용에도 소질이 있어 발레 학원에도 보내며 예술적 재능을 키워주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무렵 우연히 텔레비전을 통해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폰 카라얀을 만나게 됩니다. 카라얀이 지휘하는 걸 보고 그렇게 가고 싶었어. 네, 저 사람들 저 연주하는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정말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른 데 생각 안 하고 베를린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때. 눈을 감은 채 손짓과 표정 하나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폰 카라얀의 모습. 음악을 좋아했던 어린 경희는 그때부터 지휘자의 꿈을 품었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니 그 하는 거를 TV에서 보고요. 내가 그때부터 이제 나는 무조건 베를린 가야 되겠다. 난 저 사람들 꼭 보고야 말리라. 어머니는 딸이 꿈을 꼭 이루게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친정에 들어가서 살 때예요, 이게. 얘를 데리고 제일 힘들 때 얘가 이제 부산 대학을 갔네요. 서울로 대학을 가나 할 그 시기예요, 이게. 그때 졸업할 때 찍은 사진이 이렇게 이쁘게 나왔어요. 그러나 경희가 중학교에 다닐 무렵 남편의 사업이 부도났고 어머니는 사남매의 학비를 벌기 위해 밖으로 뛰어야 했습니다. 사남매를 친정집에 맡긴 채 어머니는 물건을 팔러 다니는 행상일을 시작했습니다. 부산과 서울을 3년 동안 매일매일 오가며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었습니다. 고속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바뀌는 사계절을 만나며 오로지 어머니가 생각한 것은 3살 터울의 사남매 자식들의 학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음악을 하려는 둘째 딸 경희는 어머니 눈에 가장 밟히는 딸이었습니다. 아저씨 나 좀 도와주세요 이랬더니 그 아저씨가 그래 부산 사람도 좀 또 그 하잖아요. 또 좀 머리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탁 내리더니 자기가요 택시 지나가는 거 막 다 잡더라고. 그때는 사람 다 내리고 이제 집에 갈 때 그 택시들이 5대를 택시를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짐을 가득 뒤에도 문 열고 싣고 뭐 안에도 싣고 이래가지고 나는 짐 속에 파묻혀가지고 그래가 이제 집에까지 데려다 주더라고. 새벽에 어머니가 문을 여시더니 갑자기 제가 자고 있었는데 이제 잠을 깼는데 세상에 물건 보따리가 들어오는데 한도 없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마루 가득히 다 쌓아놓고 그걸 풀어놓으시면서 한숨을 짓고 앉으시는데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걸 혼자서 어떻게 다 하셨나. 예,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어머님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걸 뭐 철이 없어서 제가 잘은 몰랐겠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 어머님이 고생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경희는 고생하는 어머니를 보며 어머니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선생님들을 찾아가 공짜 레슨을 받고 학교 친구들을 가르치며 레슨비를 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사는 외할머니가 어머니를 위해 부산에 있는 대학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서 지휘자 공부를 하고 싶었던 경희에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지만 어머닌 친정어머니를 설득하고 일하며 번 돈으로 대학 첫 등록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위기에서도 절대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 어머니는 꿈이 있는 한 그 꿈 앞에서 당당한 딸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자기가 뭐 꼭 이 일에 만약에 자기가 음악가가 지휘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장애물이 있으면 그걸 뛰어넘어야죠. 그거를 부딪혔다고 또 정도에 하차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장애물이 없을 수는 없어요. 다 있어요. 뭐 경제적으로 장애물이라든지 뭐 주위에서도 뭐 그런 거는 뭐 어떻게 여자가 하려고 그러느냐 하는 그런 그것도 장애물이죠. 그런 말도. 그런 일이 있어도 기다 만들어야 자기 하고자 하는 일은 꼭 자기 생각대로 나가야 하고 봐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 하고 내가 하고 그 결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마련해 주신 첫 대학 등록금으로 경희는 서울에 있는 음대에 진학했고 나머지 학비는 한 가정에 입주해 아이들의 음악 레슨을 해주면서 그렇게 아르바이트와 학교 공부를 병행하며 지휘자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뒤엔 방송사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어린이 합창단을 지휘하며 독일 유학비를 스스로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떠난 독일 유학에서도 어머니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공장 일을 하며 박람회 아르바이트 일을 하며 독일 신문에 기사가 날 정도로 음악과 일을 병행하며 꿈을 키웠습니다. 종이 공장도 다니고 또 뭐 냉장고 회사도 다니고 뭐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녔었거든요. 부총기 회사도 다녔고. 근데 손이 많이 상하는 게 종이 공장 같은 경우는 자기도 모르게 다 찢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손이 막 상처가 나 있으니까 손에 그 손이 이제 모르고 있다가 집에 와서 이제 씻으면 막 따가운 거예요. 막 쓰라리고. 하루 종일 종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지다 보니까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바세린 바르고 붕대로 감고 그렇고 이제 자고 뭐 그런 적도 있었고요. 퉁퉁 부르튼 손으로 악보를 만지며 동양인이라는 차별이나 여성이 지휘를 한다는 편견과 싸우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힘이 된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때쯤이면 막 지쳐 있을 때였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혼자서 그냥 공부 아니면 일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너무 이제 좀 지칠 만한 때였죠, 그때가. 예. 어머님의 기도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예, 그 자체부터가 굉장히 힘이 됐었죠. 예. 한국과 독일을 오갈 수 없는 형편에 6년 동안 어머니와 딸은 자주 편지를 주고받으며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도울 수 없어 미안한 어머니의 마음을 편지로나마 딸에게 전했습니다. 편지마다 써서 보내요. 오늘은 어디 가서 엄마 일하고 어디 가서 어떻게 수업을 하고 편지가요. 정말 한 달에 몇 번, 한 서너 너덟 번 올 정도로 편지가 자주 왔어요. 그래서 이제 걔가 무슨 생활하는지 다 알지요. 제 마음은 아프지만 도와줄 수 없는 입장이니까 좀. 경희가 독일에 있을 무렵에도 가정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도자기 가게에서 일을 하며 타국에서 고생하는 딸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딸에게 단 한 번도 집안 형편 때문에 음악을 포기하란 말을 하지 않은 어머니. 어머니는 딸이 꼭 해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간절한 어머니의 마음이 전해졌을까요? 그렇게 김경희는 6년간의 독일 유학을 마치고 귀국 후 1989년 만 30살의 나이로 한국 최초의 여성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을 수 있었던 데엔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녀의 집념과 딸의 꿈을 지지했던 어머니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로 활동하면서도 김경희는 모교에서 관현악과 교수로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교수의 책상엔 역대 최고의 지휘자들이 있습니다. 브루노 발터, 토스카니니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계에 아주 유명했던 옛날의 지휘자들. 이분들 때문에 이제 지휘계가 이제 완전히 바로 섰죠. 예, 대단히 참 멋진 지휘자들.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김 교수의 연구실. 지난 20여 년간 그녀가 지휘했던 악보들은 이제 김 교수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심포니 악보들 하고요. 예,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협주곡 악보들 하고 밑에서는 이제 과천에서 연주했던 악보들 다 이렇게 한꺼번에 좀 모아놨고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에게서 배운 정리 습관은